서울대병원 TV에서만 볼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컨텐츠 정상회담.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하기 전에 함께 해주실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얘기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좋죠? 네, 굉장히 호탕하실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해 볼 주제가 현대인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 가벼운 질환이 아니고, 아마 정경미 씨도 이제 어제 이걸 하고 오셨을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다들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주제와 관련된 힌트 하나씩 보면서 오늘 주제가 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아이고, 저 어떡합니까? 눈밑이 다크서클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다크서클과 관련된 질환, 뭐가 있을까요? 피곤하다? 네. 요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 보면 알겠죠? 주세요. 잠깐만, 시계인데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다크서클하고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주제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감이 오긴 시작하는데 마지막 힌트를 봐야 되겠어요. 주세요. 침대가 딱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 잠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오늘 주제 수면장애인데요. 사실 잠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면증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불면증 외에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수면장애. 이게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사연 먼저 확인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잠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놈의 잠 때문에 일상은 물론 제 미래에도 빨간 적신호가 켜지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늦어도 11시 전에는 무조건 자고요.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항상 일어납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제가 잠을 적게 자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들만큼 충분히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졸고, 그리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 직업상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이 많은 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미팅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미팅 장소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이미 미팅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정류장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재빠르게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6통. 그날 회사에서 평생들을 욕을 다 들었습니다. 대체 왜 맨날 이렇게 늦는 거예요? 에? 약속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지. 대체 몇 번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영혼이 없는데 지금 그냥 영혼이 죄송합니다. 잠 때문에 곤란했던 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각 때문에 이미 심했어도 2번이나 썼고요. 혹시라도 잠이 부족한 건가 싶어서 주말에는 좀 더 자려고도 하고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일곱 시간을 잔다는 건 평균 수면 시간이거든요. 네. 성인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잠은 이제 단순하게 꼭 양적인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또 질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타이밍에 맞춰서
깨고 자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면장애라고 하면 이제 불면증처럼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그래서 힘든 게 수면장애가 아닐까 싶은데 잠을 자더라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수면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불면증은 충분히 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 불면증. 네. 그다음에 이제 과수면증. 충분히 자는데도 졸린 겁니다. 코골이, 이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이런 호흡 관련 수면 장애가 또 있고요. 잘 때가 되면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고 이런 느낌 때문에 숙면을 잘 못 취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뭐 주기성 사지운동증 이런 수면 장애도 있고 지연성 일주기 리듬, 진전성 일주기 리듬 이런 수면 장애도 있고요. 진짜 많네요. 또 우리 몽유병 같이 자다가 이제 내가 의도치 않고 원치 않는데 행동하거나 뭐 이벤트가 있는 그런 사건 수면 뭐 이런 수면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뭐 수면장애 하면 불면증만 생각했지 정말 다양한 수면장애가 있어요. 그 수면장애를 잘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나요, 이게? 기면병은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습니다. 가족 중에 기면병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기면병 위험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잘 겪는 사람들의 특징, 철결핍이 되는 상황들, 특히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철결핍이 좀 자다가 지나고 막. 맞아요. 예. 예전에 있으셨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이든지 이제 철결핍성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019년에 논문을 냈는데 2011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수면장애 처방 건수가 한 256만 건 우리나라에.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는 440만 건. 그러니까 수면제 처방이 엄청 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거는 수면제 처방이라는 건 대개는 이제 불면증일 때 처방을 받지만 이제 이 단적인 예로 다양한 수면 장애가 이제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네. 술 한 잔 정도를 먹어야지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잠이 잘 오게 한다. 술은 잠이 드는 건 좋아요. 잠이 드는 건 좋는데 아마 술을 많이 드신 날 잠이 깨는 경험도 아마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잠에 별로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작용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분들이 잠을 많이 자도 그냥 나 피곤해서 그런가 봐. 만성 이러는데 그냥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수면장애는 사실은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요. 우울증 같은 그런 질환의 유병률도 높이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계속된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들의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이 이제 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연을 주신 주인공처럼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또 잠을 못 자니까 괴로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낮잠은 잤는지, 잤다면 얼마나 잤는지, 뭐 커피는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수면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수면무호흡증 같은 그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 검사, 또 활동계 측기라고 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우리 스마트워치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고 그게 이제 활동계 측기의 원리가 거기 들어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이 시계로 진짜 수면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네.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깊게 잠든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이제 근데 정말 깊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정답은 골드 스탠다드는 수면다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스마트워치나 활동계 측기는 움직임 센서로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내가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잤다고 이제 판단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또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질환이죠. 수면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께 우리 선생님이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잠을 줄여서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조금 게으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정경미 씨도 이제 핸드폰을 집에 밤에는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잠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키도록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정상회담. 언제나 그랬듯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안녕 하고 귀엽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시작. 안녕!